냉장고를 열어보십시오. 맨 안쪽 구석, 언제 넣어뒀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 반찬통이 하나 있을 겁니다. 뚜껑을 열면 냄새가 납니다. 색이 변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버려야 한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버리지 못합니다. 아직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데우면 괜찮지 않을까? 그냥 버리기엔 아깝잖아. 그렇게 그 반찬통은 냉장고 안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새로운 음식이 들어올 공간을 막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단순히 냉장고 얘기처럼 들리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속 냉장고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10년 전 나를 배신했던 그 사람. 이미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그 기억을 꺼내들고 밤마다 되씹습니다. 혹은 5년을 함께했던 친구.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뜸해졌고 어쩌다 한 번 만나면 어색하기만 한데 우리는 그래도 오래된 사이니까라는 이유 하나로 그 관계를 붙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미 끝난 사랑. 더는 설레지 않고 더는 따뜻하지 않고 서로 상처만 주고받는 그 관계를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얼만데라는 말로 억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음식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관계에도, 우리가 쓰는 말에도,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의 방식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으면 몸이 탈납니다. 그런데 유통기한이 지난 관계를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아닌 마음이 탈납니다. 서서히, 조용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신에게 관계를 끊으세요라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왜 우리는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가? 그 집착의 뿌리는 어디에서 오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더 가볍고, 더 자유롭고, 더 진짜인 삶을 살 수 있는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실 것 같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작은 클릭이 큰 힘이 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그냥 의리가 있는 거야. 나는 정이 많은 사람이라서. 나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 성격이라서. 그런데 솔직하게 물어봅시다. 그게 정말 의리입니까? 정말 정입니까? 아니면 그냥 버리는 게 무서운 겁니까? 심리학에는 매몰 비용 오류 성크 카스트 팰러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미 쏟아부은 시간, 돈, 감정이 아까워서 이성적으로는 그만둬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붙들고 있는 현상입니다. 도박판에서 돈을 잃은 사람이 여기서 그만두면 지금까지 잃은 게 너무 아깝다며 계속 베팅하다가 전 재산을 날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도 정확히 같은 오류를 범합니다. 우리 10년 알고 지냈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데, 이 관계에 내가 얼마나 감정을 쏟아부었는데, 그 쏟아부은 것들이 아까워서 우리는 이미 상한 관계를 계속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것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합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심리적 뿌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집착입니다. 집착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랑이 아닙니다. 집착은 이 사람이 내 곁에 있어야 내가 안전하다는 결핍에서 옵니다. 어린 시절 충분히 안정적인 애착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관계에서 더 강하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이, 그 집착이 우리를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지워주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보상심리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믿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면 저 사람도 그만큼 해줘야 해.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공정함에 대한 욕구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 중 하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관계는 회계장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베푼 것과 상대가 돌려주는 것이 정확히 일치하는 관계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계산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저것밖에 안 해줘? 그 계산이 분노가 되고 그 분노가 관계를 더 빨리 썩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정의감입니다. 이것이 가장 교묘합니다. 나를 상처 준 사람이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그 억울함을 놓지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은 저렇게 멀쩡해도 돼. 그래서 우리는 그 분노와 억울함을 마음속에서 계속 키웁니다. 언젠가 그 사람이 내 고통을 알아줄 거라는, 혹은 언젠가 상황이 공평해질 거라는 희망을 품고. 그런데 현실을 봅시다. 그 사람은 당신이 지금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혹은 알면서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당신의 분노는 그 사람을 전혀 건드리지 못하고 오직 당신 자신만을 태우고 있습니다. 붓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화를 품는 것은 누군가에게 던지기 위해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타는 것은 당신이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손에 쥐고 있습니까? 이제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보다 훨씬 앞서 살았던 사람들, 그 오랜 사유 속에서 이미 이 문제의 답을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시간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다리를 부러뜨리는 고문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내 다리를 부러뜨릴 수 있지만 내 의지를 꺾을 수는 없다. 에픽테토스는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엄격하게 구분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바로 우리 자신의 생각과 반응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 다른 사람의 행동,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이것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우리의 에너지 대부분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줬으면 하고, 저 사람이 나를 알아봐줬으면 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사과해줬으면 하고, 그리고 그게 뜻대로 되지 않으면 괴로워합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그 괴로움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이것을 인간관계에 대입해 봅시다. 유통기한이 지난 관계를 붙들고 있다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 즉,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변화, 그 관계의 방향을 통제하려는 시도입니다. 내가 더 노력하면, 내가 더 참으면, 내가 더 잘하면 이 관계가 달라질 거라는 믿음. 그러나 에픽테토스의 관점에서 이것은 이미 실패가 예정된 싸움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낼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 내가 어떤 말을 입 밖에 낼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 내가 이 관계에서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지를 정하는 것, 오직 그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쌓여서 우리의 삶이 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소설가 알베르 카미는 인간의 삶이 근본적으로 부조리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의미를 찾으려 하지만 세계는 그 의미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부조리라고. 카미의 대표작 시지프의 신화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지프는 신들의 노여움을 사서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매일 거대한 바위를 산 정상까지 밀어 올려야 하는데 정상에 도달하면 바위는 다시 아래로 굴러내려갑니다. 영원히 반복되는 무의미한 노동. 그게 시지프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카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지프는 행복하다고 상상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행복할 수 있습니까? 카미가 말하는 건 이겁니다. 행복은 조건이 갖춰졌을 때 찾아오는 게 아니라 부조리한 상황 자체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신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 이것을 인간관계에 대입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이 관계가 달라지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이 상황이 해결되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그러나 카미는 고개를 저을 겁니다. 그 조건이 갖춰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당신의 삶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관계는 때로 우리의 기대를 배신합니다. 사람은 변하고 감정은 식고 아무리 노력해도 통하지 않는 순간이 옵니다. 그것이 부조리입니다. 그리고 그 부조리를 인정하는 것, 이 관계는 이제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용기 있게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발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카미가 말하는 반항이고 자유이고 행복입니다. 동양의 철학자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상선약수 가장 높은 선은 물과 같다. 물은 어떻습니까?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막히면 돌아갑니다. 억지로 뚫으려 하지 않습니다. 어떤 그릇에 담겨도 그 모양을 자연스럽게 따릅니다. 그러나 결국 물은 모든 것을 마모시킵니다. 아무리 단단한 바위도 물에 의해 서서히 깎여나갑니다. 우리는 관계에서 너무 자주 바위가 되려 합니다. 굳건하게 서서 내 자리를 지키고 상대방을 내 방식대로 바꾸려 합니다. 그러나 노자는 말합니다. 그 단단함이 오히려 당신을 부러뜨릴 것이라고. 물처럼 흐른다는 것은 무기력하게 쓸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흐른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는 것, 억지로 붙들거나 억지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노자의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위학일익 위도일손 학문을 하면 날마다 더하고 돌을 닦으면 날마다 덜어낸다. 지혜로운 삶이란 무엇인가를 자꾸 더하는 삶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관계, 유통기한이 지난 말버릇, 유통기한이 지난 행복의 공식들을 하나씩 덜어내는 것. 그 덜어냄이 가벼움이 되고, 가벼움이 자유가 되고, 자유가 행복이 됩니다. 화법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인간관계의 유통기한 못지않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쓰는 말의 유통기한입니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역시 사람은 안 변해. 그러면 그렇지. 이런 말들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마도 당신이 어떤 상처를 받은 후, 혹은 어떤 실망을 경험한 후 생겨났을 겁니다. 그 시절에는 그 말이 당신을 보호해줬습니다. 세상을 향한 방어막이 되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말들이 새로운 관계를 만나기 전에 미리 벽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차피 사람은 다 똑같아라는 말이 좋은 사람을 만날 기회를 차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은 우리의 세계를 만듭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가 우리의 현실을 구성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말을 계속 쓰는 한 우리의 현실도 그 유통기한 안에 갇혀 있게 됩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인간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판단이다. 그리고 그 판단은 말로 표현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쓰느냐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를 결정합니다. 행복의 유통기한도 마찬가지입니다. 20살 때의 행복과 40살 때의 행복은 달라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20살의 행복 공식을 40에도 적용하려 합니다. 그때처럼 신나고 설레야 행복한 거잖아.
그때처럼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야 살아있는 느낌이 나지. 그런데 그 공식이 이제 당신에게 맞지 않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행복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 시간입니다. 이론이 아닌 실천의 이야기.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 방법, 관계의 유통기한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유지하고 있는 관계들을 한번 솔직하게 점검해 보십시오. 이 관계에서 나는 에너지를 얻습니까? 아니면 에너지를 소진합니까? 이것은 간단한 질문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의도적으로 피합니다. 답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저명한 심리치료사 에스더 페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관계의 질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대화하느냐가 아니라 만났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로 결정된다. 이 사람을 만나고 나서 당신은 어떤 기분입니까? 가벼워집니까? 무거워집니까? 충전됩니까? 방전됩니까? 기뻐집니까? 초라해집니까? 관계의 유통기한을 점검하는 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1년에 한 번 혹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조용히 앉아 당신의 관계들을 들여다보십시오. 아직 신선합니까? 아니면 유통기한이 지나고 있습니까? 이 점검의 시간이 쌓이면 당신은 상한 것을 오래 붙들고 있는 대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 유의 없는 거리두기를 실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정리하려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한 번만 더 보고 결정하자. 한 달만 더 지켜보자. 이번 일만 넘기고 생각하자. 그 유예가 1년이 되고 3년이 됩니다. 거리두기는 단번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다면 유예하지 마십시오. 거리두기는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지금 그 사람과 가까이 있을 에너지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거리두기란 이런 것입니다. 분노로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운함으로 멀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자연스럽게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 그 관계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답장 속도를 줄이십시오. 만남의 빈도를 자연스럽게 줄이십시오. 드라마틱한 이별 선언이 없어도 됩니다. 물은 바위에게 나 이제 당신을 돌아갑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흘러갑니다. 세 번째 방법, 말의 유통기한을 갱신합니다. 지금 당신이 자주 쓰는 말들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특히 불평, 비교, 자조의 말들을. 나는 원래 이래. 어차피 안 돼. 다 그런 거야. 나는 운이 없어. 이 말들이 언제 생겨났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어떤 실패 이후, 어떤 상처 이후에 생겨났을 겁니다. 그 시절 그 말들은 현실을 반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렇습니까? 말을 바꾸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이래를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지만 달라질 수 있어로. 어차피 안 돼를 아직 방법을 못 찾은 거야로. 이 작은 변화가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거짓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가 말했듯 우리가 어떤 프레임의 언어를 쓰느냐가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꿉니다. 말이 먼저 바뀌면 생각이 따라오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따라옵니다. 당신의 말장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표현들을 하나씩 버려나가십시오. 그 빈자리에 새로운 언어를 심으십시오. 네 번째 방법, 행복의 공식을 재정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많이 벌면, 더 날씬해지면, 더 좋은 집에 살면, 더 좋은 사람을 만나면. 이 공식들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것들은 언제 만들어진 공식입니까? 그리고 그 공식이 실현됐을 때 당신은 정말 행복했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조건이 충족된 순간 우리는 새로운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더 많이, 더 좋게, 더 완벽하게.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쾌락의 쳇바퀴 다닉 트레드밀라고 합니다. 우리는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원하게 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쳇바퀴 위에서 아무리 달려도 우리는 제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행복의 공식을 갖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옆에 있는 것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 안에서 가치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진부하게 들릴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이것을 진부하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당신은 여전히 숨을 쉬고 있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지 우리는 너무 쉽게 잊습니다. 카미의 말을 다시 불러옵니다. 행복하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상상력이 필요하다. 이미 가진 것을 새롭게 보는 상상력. 그것이 행복의 언어를 갱신하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방법, 혼자 있는 능력을 키웁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관계를 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상한 관계라도 차라리 그게 없는 것보다 낫다는 느낌. 그것이 우리를 그 관계 안에 묶어둡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모두 홀로 방에 조용히 앉아있지 못하는 데서 온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은 고독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관계에 들어가도 그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없습니다. 결핍을 채우기 위한 관계는 반드시 집착이 되거나 실망이 됩니다. 매일 30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핸드폰을 내려놓고 음악도 끄고 그냥 앉아있는 시간.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생각이 너무 많이 밀려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통과하고 나면 당신은 서서히 자신과 친해지기 시작합니다. 자신과 친해진 사람은 다른 사람이 떠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움으로 관계를 붙들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방법, 감사의 방향을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관계를 정리했다고 해서 그 관계가 처음부터 의미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관계가 있었기에 당신이 무언가를 배웠고 성장했고 지금의 당신이 됐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도 실망시킨 사람도 당신의 이야기의 한 챕터였습니다. 감사는 그 관계를 다시 붙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관계가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인정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관계를 진정으로 놓아보낼 수 있습니다. 억울함이나 분노로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고마웠어. 이제 안녕이라고 말하며 손을 놓는 것. 이별을 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이별도 삶의 한 형태입니다. 끝이 있기에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가을이 와야 봄이 오듯 무언가를 내려놓아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손이 생깁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봅시다. 냉장고를 열어보십시오. 이제 그 안에 무엇이 보입니까?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 언제 넣었는지도 모를 것들, 버려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못 버렸던 것들. 이제 천천히 하나씩 꺼내십시오. 급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두를 한 번에 버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 하나만. 오늘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인간관계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화법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행복의 공식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통기한을 점검할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진짜 새로운 것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들이 이론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오늘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오늘 이 순간 당신이 붙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쩌면 유통기한이 지났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만 열어두십시오. 그 작은 가능성이 씨앗이 됩니다. 비워진 냉장고에는 새로운 음식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비워진 마음에는 새로운 감정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비워진 시간에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당신은 지금 무언가를 버릴 준비가 돼 있습니까? 그리고 그 빈자리에 어떤 새로운 것을 채우고 싶습니까? 그 질문과 함께 오늘 하루를 보내보십시오. 당신의 냉장고는 반드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께 가닿을 수 있도록 당신의 작은 클릭이 큰 울림이 됩니다. 다음에도 당신의 삶에 조용한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